라디오 명작 극장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작, 박정석 연출. 첫 번째. 안녕하세요.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 극장 진행을 맡은 허입니다. 지난 라디오 명작 극장에서 방송한 대바람 소리는 잘 들으셨는지요? 나주에서 진행한 공개방송의 현장감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께서 직접 책을 찾아 읽어보신다면 저로서는 무척 기쁜 일이겠습니다. 이번에 라디오 명작 극장이 준비한 9번째 작품은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문열 작가는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성장은 경북 영양에서 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국어과에 진학을 해서 사대 문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작가의 꿈을 키우던 이문열 작가는 1979년 새하곡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로 사람의 아들, 들소, 황제를 위하여 등 역작을 발표하면서 이문열 작가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의 작가상, 동인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이문열 작가가 받은 많은 상은 작가가 그만큼 좋은 작품을 많이 써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이문열 작가의 작품 계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들려드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현실의 정치적 문제를 알레고리로 형상화해서 돌파하려는 계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젊은 날의 초상처럼 작가의 실제 삶을 기반으로 해서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방황하는 자아를 다룬 계열입니다. 자, 그럼 라디오 명작 극장 9회 작품으로 선정된 1980년대 대표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1987년 세계의 문학 여름호에 발표되었는데요. 같은 해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때는 자유당 정권 말기이던 1950년대 후반, 서울에서 살던 주인공 한병태는 아버지가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엄석대라는 급장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전학 초기에 서울 초등학교의 합리성에 익숙해 있던 한병태는 시골 초등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급장 엄석대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엄석대를 제압할 수 없었던 한병태는 반의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담임교사에게 엄석대의 잘못을 고발하는데요. 하지만 엄석대를 편드는 담임교사를 보면서 한병태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엄석대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한병태는 엄석대와 대립하는 대신 그에게 굴복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단순한 청소년 소설이 아니라요.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독재와 대중의 관계라는 정치 권력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설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반응하는 한병태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권력의 다양한 속성을 분석해냈다는 점에서 이 알레고리가 가진 일면적인 도식성을 벗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다층적인 가치를 탐색하는 문학적인 의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1992년에 박종원 감독이 영화화하기도 했는데요. 한병태는 배우 고정일이, 엄석대는 배우 홍경인이, 5학년 담임교사는 배우 신구가, 6학년 담임교사는 배우 최민식 씨가 연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작품 감상에 들어가 볼까요? 라디오 명작 극장 막을 올립니다.
벌써 30년이 다 돼가지만 그의 봄에서 가을까지의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진다. 어쩌면 그런 싸움이야말로 우리 사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실은 아직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느낌인지도 모르겠다. 자유당 정권이 아직은 그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의 3월 중순, 나는 그때껏 자랑스레 다니던 서울의 명문 국민학교를 떠나 한 작은 읍에 별로 볼 것 없는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공무원이었다가 바람을 맞아 거기까지 날려간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된 까닭이었는데, 그때 나는 12살에 갓 올라간 5학년이었다. 그 전학 첫날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들어서게 된 Y 국민학교는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웅장한 3층 본관을 중심으로 줄줄이 늘어섰던 새 교사만 보아온 내게는 낡은 일본식 시멘트 건물 한 채와 검은 타르를 칠한 판자 가교사 몇 채로 이루어진 그 학교가 어찌나 초라해 보이는지 갑자기 영락한 소공자의 비애 같은 턱없는 감상에 젖어들기까지 했다. 크다는 것과 좋다는 것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이 16학급이나 되는 학교에서 공부해온 탓인지 한 학년이 겨우 6학급밖에 안 된다는 것도 그 학교를 까닭없이 얕보게 했고, 남녀가 섞인 반에서 공부해온 눈에는 남학생 반, 여학생 반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촌스럽게만 보였다. 거기다가 그런 내 첫인상을 더욱 굳혀준 것은 교무실이었다. 내가 그때껏 다녔던 학교의 교무실은 서울에서도 손꼽는 학교답게 넓고 번들거렸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한결같이 깔끔하고 활기찬 이들이었다. 그런데 겨우 교실 하나 넓이의 그 교무실에는 시골 아저씨들처럼 후줄기란 선생님들이 맥없이 앉아 굴뚝같이 담배 연기만 뿜어대고 있는 것이었다. 나를 데리고 교무실로 들어서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담임선생님도 내 기대와는 너무도 멀었다. 아름답고 상냥한 여선생님까지는 못 돼도 부드럽고 자상한 멋진 선생님쯤은 될 줄 알았는데, 막걸리 방울이 튀어 하얗게 말라붙은 양복 윗도리 소매부터가 아니었다. 머리기름은커녕 빗질도 안 해 부스스한 머리에 그날 아침 세수를 했는지가 정말로 의심스러운 얼굴로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그가 담임선생이 된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 뒤 1년에 걸친 악연이 그때 벌써 어떤 예감으로 와닿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 악연은 잠시 뒤 나를 반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 전학 온 한병태다. 앞으로 잘 지내도록. 담임선생님은 그 한마디로 소개를 끝낸 뒤 나를 뒤쪽 빈자리에 앉게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갔다. 새로 전학 온 아이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자랑 섞인 소개를 늘어놓던 서울 선생님들의 자상함을 상기하자 나는 야속한 느낌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대단한 추켜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가진 자랑거리는 반 아이들에게 일러주어 그게 새로 시작하는 그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다. 그때 내게는 나름으로 내세울 만한 몇 개가 있었다. 첫째로 공부. 1등은 그리 자주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별난 서울의 인류학교에서도 반에서 5손가락 안에는 들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이익을 지켜주는 데 적지 않은 몫을 하던 내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또 나는 그림에도 남다른 솜씨가 있었다. 역시 전국의 어린이 미술대회를 휩쓸었다 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서울시 규모의 대회에서 몇 번의 특선은 따낼만 했다. 내 성적과 아울러 그 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강조하는 듯 했는데 담임선생님은 그 모두를 무시해버린 것이었다. 내 아버지의 직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게 힘이 될 만했다. 바람을 맞아도 호되게 맞아 서울에서 거기까지 날려가기는 했어도 내 아버지는 그 작은 읍으로 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직급 높은 공무원이었다. 야속스럽기는 아이들도 담임선생님과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는 새로운 전입생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기 바쁘게 그를 빙 둘러싸고 이것저것 묻기 마련이었다. 공부는 잘하는가, 힘은 센가, 집은 잘 사는가 따위로 말하자면 낮은 그 아이와 맺게 될 관계의 기초가 될 자료 수집인 셈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그부들은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쉬는 시간에 저만치서 힐끗힐끗 훔쳐보기만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몇 명 몰려와 묻는다는 게 고작 전차를 타봤는가 남대문을 보았는가 따위였고,
부러워하거나 감탄한다는 것도 기껏 나만이 가진 고급한 학용품 따위였다. 하지만 30년이 가까워지는 오늘까지도 그 전학 첫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만든 것은 아무래도 엄석대와의 만남이 될 것이다. 모두 저리 비켜.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앞서 말한 그런 실없는 것들이나 묻고 있는데 문득 그들 뒤에서 그런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잘 모르는 나에게는 담임 선생이 들어온 것이나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어른스런 변성기의 목소리였다. 아이들이 움찔하며 물러서는데 나까지 놀라 돌아보니 가운데 맨 뒤쪽에 한 아이가 버티고 앉아 우리 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같은 반이 된 지 1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 아이만은 나도 알아볼 수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내가 처음 교실로 들어왔을 때 차렷 경례를 소리친 것으로 보아 급장인 듯한 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엇비슷한 60명 가운데 금방 구분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급장이서라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머리통 하나는 더 있어 뵐 만큼 큰 앉은 키와 쏘는 듯한 눈빛 때문이었다. 한병태랬지? 이리 와봐. 그가 좀 전과 똑같은 나지막한 힘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나 나는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다. 그만큼 그의 눈빛은 이상한 힘으로 나를 끌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서 다른 아이다운 영악함으로 마음을 다 잡아먹었다. 이게 첫 싸움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며 버티는 데까지 버텨볼 작정이었다. 처음부터 호락호락해 보여서는 앞으로 지내기 어려워진다는 나름의 계산도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까닭모를 거의 절대적인 복종을 보자 야릇한 오기가 난 탓이기도 했다. 왜 그래?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볼 게 있다면 네가 이리로 와. 뭐? 일순 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것 같더니 이내 별소리 다 듣는다는 듯 다시 피식 웃었다. 그런 다음 더는 입을 열지 않고 나를 가만히 보았는데 그 눈길이 너무도 쏘는 듯해 맞받기가 몹시 어려웠다. 하지만 이미 내친 김이었다. 이것도 싸움이다 싶어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그 아이 곁에 앉아있던 키 큰 아이 둘이 일어나 내게로 왔다. 일어나 임마. 둘 다 금세 덤벼들기라도 할 듯 성난 기색이었다. 아무리 가늠해봐도 힘으로는 어느 쪽도 당해내기 어려울 것 같은 녀석들이었다. 나는 얼결에 벌떡 일어났다. 그 중에 하나가 왁살스레 그런 내 옷깃을 잡으며 소리쳤다. 임마, 엄석대가 오라고 하잖아. 급장이. 내가 엄석대란 이름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대로 내 기억에 새겨졌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 이름을 말하는 아이의 말투가 유별났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무언가 대단히 높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래서 당연히 존경과 복종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게 다시 나를 까닭 모르게 움츠러들게 했지만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100여 개의 눈초리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까닭이었다. 너희들은 뭐야? 나는 체육부장이고 쟨 미화부장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엄석대가 급장이 와보라고 하잖아. 내가 그에게 가서 대령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그가 엄석대이고 급장이기 때문이란 걸 2번이나 되풀이되자 비로소 나는 심상찮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껏 서울에서 내가 겪었던 급장들은 하나같이 힘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안이 넉넉하거나 운동을 잘해 거기서 얻은 인기로 급장이 되는 수도 있었으나 대개는 성적 순으로 급장, 부급장이 결정되었고 그 역할도 급장이란 지책이 가지는 명예를 빼면 우리와 선생님 사이의 심부름꾼에 가까웠다. 드물게 힘까지 센 아이가 있어도 그걸로 아이들을 억누르거나 부리려고 드는 법은 거의 없었다. 다음 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걸 참아주지 않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날 새로운 성질의 급장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급장이 부르면 다야? 급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대령해야 하느냐고. 그래도 나는 서울내기다운 강단으로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다. 그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다.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는 듯 그때껏 나를 울려대던 2 녀석과 엄석대까지를 포함한 50몇 명의 모두의 홍소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내가 한 말 어디가 그들을 웃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미화부장이란 녀석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럼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어디 학교야? 어디서 왔어? 너희 반에는 급장도 없었어?
그런데 그 무슨 어이없는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뻗대고 있었던 것과 흡사한 착각이 일었다. 어쩌면 그때까지도 멈춰지지 않고 있던 아이들의 왁자한 웃음에 압도된 굴종의 미필적 고의 섞인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머뭇머뭇 그에게 다가가자 엄석대는 그동안의 웃음을 사람 조합에는 미소로 바꾸며 물었다. 나한테 잠깐 오기가 그렇게도 힘들어? 출연 선종남, 배수연, 성노진,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10번째 시간에는 이만희 작가의 피고지고 피고지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